자, 오늘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직접 구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방법을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원주율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죠. 원주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어진 원의 뭐에 대한? 그렇죠.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뭐의 비율? 그렇죠. 원의 둘레의 둘레의 길이의 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름이 정해지면 그 지름에 따른 둘레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름에 대해서 둘레가 몇 배냐라는 거죠. 비의 값이니까. 근데 그 값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그쵸? 3배. 또는 3.14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을 원주율이다 라고 해서 사용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3월 달에 3.14, 3월 14일 파이데이에 배웠지만 그 원주율이라는 값은 사실은 3.14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4, 1592, 6535 해가지고 끝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값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략적인 값으로 초등학교 때는 3, 또는 3.14라는 값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에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값을 고스란히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 값을 어떻게? 그렇죠. 문자로 나타낸다고 했죠? 문자 어떻게? 이렇게 써주는. 읽을 땐 뭐라고 읽어줘요? 그렇죠. 파이라고 읽어주는 이런 문자를 사용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주율에다가 3이나 3.14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넣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공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말 그대로 지름에다가 뭐를 곱한 값이에요? 원주율을 곱한 값이에요. 원주율이라는 것 뜻 자체가 바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의 값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지름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반지름의 2배죠. 그래서 반지름의 2배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그 반지름도 문자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문자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반지름을 R, 그죠? R이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보면 R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원주율은 아까 파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R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예요. R과 파이가 다 문자니까 우리 간단한 문자가 들어간 식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서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또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2 파이 r이라는 정리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나타냈었죠? 기억나죠? 반지름 곱하기 3.14 원주율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잊어버린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이것도 문자로 한번 나타내보면 반지름 대신에 뭐라고 넣는다고요? 그죠? r. 그죠? 또 r. 그죠? 곱하기 원주율 대신에 파이. 그러면 이것도 곱셈을 생략하면 r이 2번이니까 r 제곱이 되겠죠? 근데 파이를 먼저 적어주면 파이 r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그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r, 그죠? 그 다음에 넓이를 대문자 s라고 나타냈고요. 그 호의 길이를 L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이 X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부채꼴의 성질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뭐에 정비례한다?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있다면 그것과 정비례식, 비례식을 세우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중심각이 점점 늘어나서 몇 도가 됐을 때, 그렇죠. 360도가 됐을 때가 바로 원이잖아요. 그 원도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쵸?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원이지만, 그때 우리가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면, 자, 360도일 때의 둘레의 길이와, 그죠? x도일 때 둘레의 길이를 비례식으로 세워줄 수 있어요. 360도일 때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2파이 r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x도일 때, 그죠? 이건 뭐예요? 그렇죠. L. 지금 호의 길이 L.
그러면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 곱하기 L은 그죠? 2파이 R 곱하기 X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L이죠. 그럼 L을 양변을 360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360도로 나눠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그렇죠. L은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도끼리 이렇게 같이 묶어 써주면 2파이 R 그죠? R가 아까 외우고 있었던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X 360도 분의 X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죠. 아하. 원 전체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우리는 X도만큼만 그죠?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 비율, 전체에 대한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똑같은 방식으로 넓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60도일 때와 그죠? X도일 때 뭐를 비교해요? 넓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360도일 때는 원 전체가 되기 때문에 넓이가 뭐가 된다? 파이 R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넓이는 부채꼴일 때 넓이를 지금 S라고 뒀잖아요. S. 자,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계산해주면 360도 곱하기 S는 그죠? 파이 R제곱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변을 360도로 나눠주면 그쵸?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쵸?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다? 그쵸? 360도에 대한 중심각 X의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을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바로 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 둘레에서 나와요. 원 둘레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중심각. 전체가 360이잖아요. 전체 360도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의 그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건 뭐예요? 그렇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뭐에서 나온다? 그렇죠. 원의 넓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곱하기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360분의 X 중심각의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럼 연습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그렇죠. 원이에요. 아까 했던 거.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라 그랬죠. 그래서 2파이 R. 자, 2파이 곱하기 R 자리에다가 반지름 넣어주면 돼요. 3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2 곱하기 3 해주고 뒤에 파이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파이라는 계산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넓이는요. 넓이는 공식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파이 R 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이 3이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렇죠. 3, 3은 9파이.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는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한 6파이고요.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한 9파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레는 2배 해주시면 되고 넓이는 제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이죠. 이번에는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 자, 부채꼴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아까 원 둘레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중심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 4 그죠? 그 다음에 360분의 45 이렇게 그죠? 약분해 주실 거 있으면 약분해 주시면 돼요. 자, 약분해 주시면 이거 4 9, 36이죠? 이거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약분되네요. 다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파이 1파이니까 파이 그죠? 근데 넓이를 구하라. 넓이는 원의 넓이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이 R 제곱 거기다가 360분의 X 중심각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R 제곱인데 R이 4니까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45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약분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4 하나랑 약분했을 때 4의 제곱이잖아요. 일단 4 하나랑 약분하면 4 남죠. 그죠? 4, 9, 36. 그러면 그 45랑 92 이게 약분되고요. 얘랑 약분하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파이. 그래서 호의 길이는 파이, 넓이는 2파이. 파이가 있는 상태로 그냥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3이나 3.14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제 호의 길이랑 넓이 사이의 관계, 즉 중심각을 빼고 호의 길이만 알아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건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자, 그림 먼저 설명하면 이 부채꼴을, 그렇죠. 잘게 잘게 쪼개서, 그죠? 작은 부채꼴로 쪼개서 이걸 엇갈려서 이제 흰색, 연두색, 흰색, 연두색 이렇게 이어붙이면 이 간격을 작게, 그 중심각을 작게 쪼갤수록 이 모양은 직사각형에 가까워지겠죠. 직사각형에 가까워져서 마치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텐데 이 세로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는 뭐예요? 호의 길이의 반이 되겠죠. 왜냐면 이쪽 연두색 부분과 그죠? 이쪽 흰색 부분 반으로 나누어질 테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의 반, 2분의 1 L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의 이 넓이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2분의 1 L 곱하기 R. 그래서 2분의 1 RL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왠지 추측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360분의 x가 들어가고 여기도 360분의 x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준 거냐면 여기서 이걸 변형시켜줘서요. 360분의 x는 하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360분의 x만 하려면 이걸 없애줘야 되죠. 이거 어떻게 없애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양변을 2파이 r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없어지면서 여기에 2파이 r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l이 돼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 요거를, 그래서 360분의 x 대신에 2파이 r분의 l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따가 멈춰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대신에 2파이 r분의 l을 넣었더니, 자, 봅시다. 파이 지워지고요. 그죠? 여기는 r 하나랑 여기는 r 하나가 지워져요. r 하나가 지워지니까 r 하나는 남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지금? 분모에 2 남았고요. 분자에 r과 l이 남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 RL로 쓸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공식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알고 있으면 중심각 없이도 이미 중심각을 통해서 나온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하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RL 공식도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